너, 너희는 그 허공제비라는 말을 들어보았어? 아니, 난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허공제비라는 말을 뭘로 짐작했어? 난 짐작이 잘 안 갔어, 뭔가 이름이. 예림이는? 또 약간 짐작이 안 되는데 굳이 한다면 무슨 이야기 묶어놓은 거. 현영이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허공이라는 낱말을 찾아가지고 허공이라는 뜻에다가 약간 날아다니는 허공쟁이라고 약간 짐작을 했거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뭐 허공제비는 특별히 있는 단어는 아니지. 자, 이 작가가 만드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자, 다음 3번. 만약에 너희들이 청지기 아저씨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허공제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 절대 무슨- 못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재하는 지금 화면도 안 보이고 소리도 거의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재하가 뭐 컴퓨터 이상이 있으면 나갔다 들어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재하야. 네. 성현이 진행하고. 분승이부터. 나는 따로 벌을 주거나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허공제비가 약간 좀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 같아. 현영이는 나도 분생이처럼 재판에 그 관아에 가가지고 재판을 벌을 주는 것을 벌을 주라고 얘기할 거. 예림이는 나도 재판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벌을 받아서 허공제비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 재하는 감옥에 넣어가지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하고 싶어. 저 여기까지만.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4번. 예전에 조선 때 천주교가 들어왔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때 왜 그 나라에서 그 천주교를 믿는 거를 막았는지 그거를 한번 발표해 봤으면 좋겠어. 성현이 먼저.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재하는 나는 여기에서 나왔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양반들의 세력이 강했을 건데 조선 후기면은 근데 양반들이 선민들과 그 자신의 지위가 똑같아지는 걸 바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뭐 다 똑같아지기는 그래가지고 그 왕은 천주교를 원래 정조는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는데 정조 다음부터 박해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귀족들이 그거 천주교 왕권이 약해지니까 천주교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면은 왕권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닐까. 은승이는 약간 서학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못마땅해서 그런 거 아닐까? 현영이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천주를 보면 자신은 하느님의 그 아들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자식이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아빠 있잖아. 아빠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3년 동안 거기 무덤을 뭐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니까 나라에서 원래 그게 중요하잖아. 그 하는 게 중요한 건 그렇게 대신에 아버지가 원래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그거를 하는 게 풍습이었잖아. 근데 그 풍습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5번. 여기서 너희들은 보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여기 장이 아빠가 그 천주교라고 이심을 받아가지고 관아에서 매질을 당했잖아. 근데 그 뒤로 이제 최석혜가 찾아왔는데 너희는 최석혜를 보고 아빠가 아빠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서러움이 들 것 같아? 아니면 돈을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먼저 들 것 같아? 일단 당장은 고마움이 먼저 들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아니, 나는 그래도 고맙지 않을 것 같아. 장 입장이라면. 지는 도망가놓고서는 돈 주고 끝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윤상이는? 나는 약간 감사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벌은 같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이 받고 그 고마움을 주기 위해 돈을 준 거 아닐까. 그래서 나는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아. 예림이는? 나도 지하처럼 그냥 약간 잘못을 했는데 돈 주고 끝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저도 이 정도만 할게. 네. 다음 1등. 인데 꼴찌가 된 해. 저기에 나오는 책 중에서 여기 뒤쪽에 보면은 누군가가 장의를 거기 그 기생집 들어갈 때 막잖아. 근데 너희들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뭐라 생각했어? 나는 허공쟁이라고 생각했거든. 성현이 먼저 말해봐. 잠만, 나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소리가 끊겨. 마지막쯤에 성직이 아저씨가 원래 데려가잖아. 너희들은 뭐 그거를 처음에 볼 때는 누가 데려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때 청지기 아저씨 아니면 허공제비 둘 중에 한 명이라 생각했어. 예림이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이야기가 약간 조금 어려워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돼. 원승이는. 잘 모르겠어. 현영이는. 허공대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 책의 요 이야기 전에는 홍교인가 거기 집에 있는 천주교 책을 다 빼버리잖아. 근데 원래는 어쨌든 그 아저씨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거야? 현영이가 먼저 말해봐. 나라면 갈 것 같아. 왜? 왠지 아이들의 호기심? 예림이는. 나도 갈 것 같아. 조금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골승이는. 나도 도와주기 위해서 갈 것 같아. 성현이는. 나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뭔가 위험하긴 해도 그것만 하고 나올 것 같긴 해. 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하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에서 이야기 마지막 거의 최고조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바로 장이가 누구 홍교리 집에 가서 홍교리 서재에 가서 무슨 책? 서학책. 서학은 천주교 책을 뭐 해주는 것들? 치워주는 행동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 최석희 입장에서는 장이에게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괜히 거기 얼씬거렸다가 잡혀서 관원들에게 잡혀서 너까지 목숨이 위험해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하지만 장이는 홍교리의 서재에 서학책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꼼짝없이 홍교리가 체포되고 순환을 당할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 홍교리의 집에 가서 서학책을 다 불태워 버림으로써 결국 홍교리가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서학이라고 불러? 예림아? 서양의 악몽. 응? 뭐라고? 서양의 응, 그 문화 이런 거. 응. 악몽. 성현이 왜 서학이라 불러? 네, 저도 형이랑 뭔 소리야? 예림이랑 비슷해. 서양이 약간 그런 거.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교사가 뭐야? 본승이? 그 교회를 위해 그 죽은 사람? 그건 순교자. 지금 네가 말한 건 순교자고 선교사가 뭐야, 현영이? 전파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에서 기독교를 다른 나라에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인데, 많은 나라들은 선교사를 파견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즉 성경이 전파돼. 근데 우리 조선은 아주 특이했어. 조선에는 선교사들이 온 적이 없어. 그런데 조선에 있던 사람들 중에 무역을 하러 가거나 외교를 하러 가거나 당시 중국에를 간 사람들이 중국에서 뭘 접하게 돼? 서양. 기독교, 천주교를 접하게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엔 책을 갖고 들어오는데 서양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학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서양의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서자가 서양. 지구를 크게 나서 동양과 서양 나눴을 때 주로 이제 유럽이겠지. 서양의 학문, 유럽의 학문이다 해서 서학이라고 했고, 서학하면 우리는 대부분 뭘 뜻한다? 천주교를 뜻한다. 왜 천주교야? 쟤야? 천주교가 서쪽에서 로마 쪽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니, 왜 이름이 천주교냐고. 천주님을 위해서. 천주님. 자, 천주님은 누구냐면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같은 분이셔. 그래서 천주님은 이게 천주가 하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야, 한자. 우리말로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하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한자로는 천주님이라고 얘기하는, 뭐 영어로 갓 얘기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하느님을 뭐해? 믿는 종교, 바로 이것들이 천주교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천주교죠. 근데 조금 달라. 우리는 보통 기독교가 사실은 그냥 천주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를 보통 뜻해. 개신교는 뭐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야? 원래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도 보통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가톨릭. 그래서 지금 본승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 가톨릭 초등학교야. 가톨릭 그런 것도 있어요? 에서 세운 성모초등학교라는 학교가, 가톨릭 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성모초등학교고, 반면에 저기 대전에 삼육초등학교 그런 쪽은 그 기독교 그쪽에서 세운 어떤 그런 학교, 개신교 쪽에 세운 학교. 여기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배재대학교, 대전 지역에 한남대학교, 이런 거는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 세운 학교야. 모건대학교.
그쪽 종교 재단에 세운 학교고, 가톨릭에서 세운 학교는 저기 서울에 보면 가톨릭 대학교가 있어. 가톨릭 의대가 유명한 가톨릭 병원 뭐 이런 데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뭐가 다르냐면 원래는 다 천주교였어. 가톨릭이었어. 그러다가 루터가 이른바 종교 개혁이라는 거래. 서양에서. 이 천주교 가톨릭이 한마디로 부정부패였다. 문제가 많다. 썩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개신, 새롭게 고쳐서 믿는 종교인 개신교. 이걸 우리가 이제 신교라고 그러고, 이거에 비해서 이제 옛날에 믿었던 종교라 해서 이걸 구교라고 그러고. 그래서 카톨릭은 로마의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성당 신부님들로 이렇게 조직된 어떤 그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부님, 수녀님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부분들이 천주교, 카톨릭이야. 반면 개신교는 각 개별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고, 교회에는 뭐가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개별 교회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둘 다 똑같은 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는 건 똑같아. 우리나라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고, 그 기독교 개신교는 나중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서학 천주교가 들어오던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학문으로 받아들인 거야. 신앙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서양책 비슷하게 본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원래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거든.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뜻으로. 그래서 한국의 그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 당시 중국을 찾아가서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에게 자기 세례해달라고 그래. 그 선교사가 깜짝 놀라. 너 어디서 왔냐? 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아니 조선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이걸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현이가 유명한 가수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성현이가 일본에도 진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일본에도 팬이 많아. 중국에도 진출하고 중국에도 팬이 많아. 근데 어느 날 성현이한테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 하러 온 거야. 흑인이 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팬입니다. 팬 사인회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아프리카에 진출한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알고 나를 저기 했냐? 그랬더니 내가 유튜브에서 당신 걸 찾아보고 내가 반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팬이 됐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성현이가 일부러 진출해서 일본으로 진출하고 중국으로 진출하고 동남아로 진출하고 해서 거기는 성현이가 나가서 자기를 홍보하고 알리고 해서 거기 팬덤이 형성된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한 번도 진출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알아서 팬덤이 형성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조선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대박. 이해가? 네. 그래서 알아서 네. 전파됐잖아요. 제가 뭐라고? 알아서 전파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당시 조선은 유교 국가였어. 유교 중에서 특별히 성리학의 나라였어. 유교 성리학의 나라는 뭘 중요시 여겨? 조상에 대한 예의? 효도를 중요시 여겨.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걸 중요시 여겨. 그래서 조상신을 섬겨.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그러면 조상신이 우리를 잘 뭐 해줄 거다? 돌봐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하지만 아까 말했던 천주교는 이른바 유일신 사상이야. 신은 오로지 몇 분? 한 분.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신은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그 현영이 다니는 학교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라 안 부르고 보통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하느님. 그거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 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실은 뭐 한 거야? 같은 존재인데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야. 근데 이거 갖고 또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런 유일신 사상인데 그 천주교에서는 조상신이 존재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야.
그래서 금지됐어요.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는 걸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못해. 했어.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는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데 천주교가 이렇게 말하니 아주 못마땅해.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거야. 거기다가 이른바 양반과 상민, 천민 이런 식으로 조선 사회는 수직적인 질서 사회였어. 계급 사회였어. 근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천주교에서는 모두가 다 뭐하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야. 남녀도 평등하고 신분도 없고 신분 철폐를 요구해. 와? 근데 이런 여기는 신분 질서가 중요하고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해서 남자가 귀하고 여자가 뭐하다? 낮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가 평등하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선은 당시 자기들의 질서를 천주교가 뭐 한다고? 뒤흔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더 중요한 이유는 천주교가 바로 천주교를 앞세워서 서양이 쳐들어온다 라는 불신을 갖고 있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많은 경우가 선교사를 앞세워 가지고 실제로 그 뒤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식민지로 만드는 일이 종종 있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 이것들을 무척이나 뭐 했다는 거야? 의심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른바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왜 정조 때나 이런 데는 천주교 박해를 안 했냐? 처음에는 천주교를 믿는 세력이 그렇게 뭐 하지 않았어? 크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런 소소한 일에 대해서 국가가 일일이 뭐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고 그래. 근데 그 천주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커다란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놔둬서는 뭐 하겠다? 안 되겠다. 손을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래서 지금 이 그 책과 논의는 집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허궁제비. 이 허궁제비를 둘러싸고 이 책에서 보면 커다랗게 그 이름이 누구야? 사량아 씨? 그 아씨가 이름이 누구야? 믿어? 미적 아씨? 미적. 네. 누구라고? 미적. 미적. 아, 미적. 그렇지. 미적 아씨하고 그 누구야? 그 제일 높은 사람 기생 우두머리. 소양마마. 어? 소양마마. 소양마마 있잖아요. 무슨 마마? 소양마마. 그건 그 사람은 저기야. 지금 네가 말한 건 누구? 서양 마마? 그 소양마마 말고 그 서양에서 온 그 아니 그거 말고 수양 엄마? 그 선생님 좀 잠깐만 찾아볼게. 수양 어머니. 여기서 수양 어머니가 뭔지 혹시 알아? 아니요? 수양 딸이라고 해서 수양 어머니는 쉽게 말하면 그 뭐 입양한 거야, 입양. 근데 그 입양까지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우리 재아를 내 수양 아들로 삼으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 근데 내가 아들처럼 뭐 해주는 관계? 대해주는 그런 대해주는. 관계. 그러면 이제 재아가 내 수양 아들이야. 뭐 현영이가 내 수양 딸이야. 그러면 현영이나 재아 입장에서는 내가 수양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미저가 씨나 이런 그 기생들이 마치 어머니처럼 따르고 모시던, 그래서 이제 수양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생집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수양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의견이 달라. 허궁제비를 둘러싸고. 허궁제비에 대해서 미저가 씨 입장은 뭐야? 불쌍하니까 그냥 놔두자. 미저가 씨 입장은 허궁제비가 불쌍하다. 허궁제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게 뭐를 한 거니? 범죄를 저지를 것이니 그에게 돈을 주자. 그리고 일자리를 주자. 그 나중에 실제로 그 기생집에서 뭐 하게 돼? 일을 하게 되지. 이렇게 돼. 그래서 허궁제비가 불쌍하고 돈을 주고 일자리를 주자라는 그게 미저가 씨의 입장이야. 즉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 때 그가 나쁜 놈이어서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도둑질을 했겠냐.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에게 감옥을 가두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감옥 갔다 오면 그 사람이 또 배고프면 또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 그를 뭐하자? 배불리 먹이자. 그에게 일자리를 주자. 그러면 그가 뭐하지 않을 거다?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미저가 씨야. 반면 수양 어머니 입장은 103쪽. 수양 어머니 입장은 뭐야? 허궁집에 대해서.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게 계속하면은 더 버릇이 나빠진다. 더 버릇이 나빠진다. 더 못된 짓을 하게 된다. 용서하면 더 못된 짓을 한다. 그러니 세상 무서운 걸 뭐 해야 된다? 알려주자. 확실히 알려줘야 된다. 즉 한마디로 좁혀야 된다. 그러면 맞으면 얻어 터지면 다시는 뭐해서 무서워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자, 성현이가 어느 날 뭐 부모님 지갑을 털어가지고 뭘 빵을 사 먹고 막 이랬어. 자, 그럴 때 뻥 성현을 대하는 입장이 두 가지야. 자, 미저가 씨는 어떻게 할까? 뻥 성현에 대해서. 성현아. 빵을 더 사주자. 밥을 더 먹. 성현이에게 용돈을 더 많이 주자. 성현이가 용돈이 넉넉하면 뭐 하지 않을 거다? 부모님 지갑에 손대지 않을 거다. 용돈을 더 많이 주자는 게 미저가 씨 입장이야. 반면 수양 어머니 입장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좁혀줘. 성현이를 좁혀자. 엄청나게 패자. 그러면 성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에 또 도둑질을 하려다가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려다가 야 이거 손 댔다가는 나 또 지난번처럼 뭐해? 엄청나게 얻어서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다시 당하기 싫으니 내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심어주자. 이게 수양 어머니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예림이는 뭘 지지해? 그냥 때리는 다시 못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좁혀야 된다. 예림이는 미저가 수양 어머니 입장. 성현이는 저도 수양 어머니. 수양 어머니 입장. 본승이는 저도 수양 어머니. 수양 어머니 입장. 현영이는 저도 수양 어머니. 재하는 저는 미저가 씨. 미저가 씨 입장. 그래서 지금 4대1로 수양 어머니의 어떤 그런 입장을 더 강하게 했던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나. 그래서 완전히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그 중에 이른바 법가 쪽이 엄격한 법을 세워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그 사회가 뭐 할 거다? 평화로워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법의 어떤 그 법을 준수하자. 반면에 묵가는 용서하고 사랑해주자. 그럴 때 세상이 뭐해진다? 평화로워진다. 평화로워진다.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뭐하더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다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또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 아까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요 이야기들 먼저 했었고
책 7쪽에 보면 삼경이라는 게 나와. 삼경. 자, 삼경이 뭘까? 1시부터 3시 사이라고 나와. 아,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래서 이걸 보고 삼경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경은 언제일까? 밤 새벽 2시부터 아? 밤 12시부터 2시 사이. 12시부터 2시? 삼경이 이경인데? 이경. 야. 10시부터 10시. 자, 11시부터 새벽 1시면 몇 시간인 거야? 이게 몇 시간? 3시간. 12시. 11시, 12시, 1시 몇 시간? 8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이야 이게. 그럼 9시부터 11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그걸 이경이라고 했어. 일경은 밤 7시부터 8시부터 7시부터 아, 9시. 9시까지. 이렇게 예전에는 2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몇 분까지 막 따지는 그런 시대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따질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어. 근데 21쪽에 보면 미시라는 게 나와. 미시. 2시. 미시는 뭐래? 1시부터 3시 사이? 여기는 오후, 아까는 밤인데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를 보고 미시라고 그랬어. 자, 이 미가 무슨 미인지 혹시 알아? 야, 미시 이런 게 아름다울 미. 아름다울 양? 미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 60갑자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12띠. 자, 축, 혹시 이거 알아? 인, 3시 할 때 그거 묘, 12 12지신. 거. 자축인묘, 진, 진, 사, 사, 오, 오, 미, 신, 신, 유, 술, 술, 해. 해. 이 중에서 여러분은 뭐야? 저요? 너네는 뭐야? 이 중에서 인. 인이요. 너네는 너네는 인이야 인. 너네가 호랑이띠. 인이 뭐야? 네. 호랑이띠. 선생님은 이거야 이거. 술이야 네. 술. 네, 근데 현영이는 소띠래요. 현영이는 소띠야. 그럼 현영이는 축이네 축. 현영이가 누나야. 다들 소띠가 가능해요? 소띠가 가능해요? 왜? 너네보다 먼저 13살 태어났어. 너네보다 먼저 태어났어. 13살이면 소띠. 니네보다 오래 살았어. 현영이가 동생들하고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쓰네. 몇 살인데요? 몇 살인데? 너희랑 까뜩 같은데 1월생이야 1월생. 1월생인데 음력으로 하면은 저기 한테 그 전해가 되는 거, 음력으로 하면. 와, 나도 부럽다. 2월생인데. 나도 2월생인데. 2월생. 2월생이면 음력으로 해도 1월 달일 가능성이 있고 음력으로 아마 근데 2월인데 2월 초반이라서 그럼 너도 잘하면 너도 그 호랑이띠 소띠일 수 있어. 너가 음력 몇 월 며칠인지 한번을 부모님께 여쭤봐. 그러면 네. 음력 1일 넘어가면은 호랑이띠고 아니면 그 소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와. 자가 뭐야? 자가 쥐요. 수기 소. 소 인이 호랑이. 호랭이. 호랑이 묘가 토끼. 토끼. 진이 몰라요. 용. 용 사가 사자. 뱀. 뱀 오가 개. 말 말. 미가 개. 양. 양. 신이 개인가? 원숭이. 원숭이. 수가 달. 달. 수리 술. 개. 개. 해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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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도.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일까? 자, 오후 지금요? 1시부터 3시까지가 미시야. 지금은 그렇지, 오시. 지금은 오시야, 오시. 11시부터 1시 사이가 오시야, 오시. 오후 1시 사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4시에 시작해서 지금 5시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24시간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때는 2시간 계속 나눴던 그런 부분들을 24시간.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쪽에 보면
여드레라는 말이 나와. 찾았어? 네. 여드레는 11일. 며칠? 8일. 8일. 아니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이거. 아니요? 이게 날짜 되는 법 쓰면 안 알려줬어 지난번에? 네. 하루, 이틀, 이틀, 석, 석, 삼일. 석, 넉, 석일, 사흘. 사흘, 3일이 나흘. 그래서 사흘 나흘. 나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은데 사흘은 3일이라고. 그 다음이 네. 나흘, 나흘. 그 다음이 오흘, 오흘, 닷새. 닷새, 닷새, 엿새, 그다음에 엿새. 다닷새, 일곱새, 이래. 열새, 엿새, 여드레, 1일은 이래야 이래. 그 다음이 여드레, 여드레, 여드레.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홉레, 가을에 아흘레, 아흘레. 열흘에, 열흘. 열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아. 흐리 돼. 그다음에 열하루, 열이틀, 이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 열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열사흘, 이틀에, 열나흘, 아흘에, 열흘. 열다섯, 이게 날짜 열여섯, 붙이는 어떤 그런 방법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하루, 얘기죠. 이틀, 사흘, 됐니? 나흘. 하루, 네.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 여덟. 자,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참 그 얘기하다 말았다. 자, 허공제비 얘기하다 말았는데 허공제비가 그래서 미저가 씨의 주장대로 나중에 돈을 주고 일자리를 줬더니 허공제비가 제 역할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잘해요. 그렇게 너무. 끝나면 역시 미저가 씨의 말이 오라. 사람을 품어주니까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잖아. 맞아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 허공제비가 어떻게 해? 몰라요. 몰라? 네. 자, 이 이야기 끝에 가면 사람들이 다 집은 잡혀가지. 네? 사람들이 다 네. 잡혀가지. 네. 왜 잡혀가? 천주교 때문에. 근데 그 천주교 모임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관리들은. 홍집이가 말해줘서. 허공제비가 여기 맞아요. 151쪽에 보면 봉황이 나와. 봉황이 앉아 있었다. 아, 그게 허공제비야. 봉황. 이 봉황이 바로 누구야? 허공제비구나. 허공제비야. 결국 허공제비가 뭐 한 거야? 밀고한 거야. 밀고. 같은데. 비밀리에 신고한 거야. 맞아. 그 바람에 결국 미저가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서 죽게 되는. 아이고, 결국은 은혜를 뭐 한 거야? 떼된. 원수로 갚은. 은혜를 연주로. 원수로 갚은. 그런 분을 배신 한 어떤 그런 그래서 부분으로. 저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나왔나?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보면 아까 누구 수양 어머니가 미저가시에게 뭐라고 했겠지. 저 봐라. 저렇게 배신하지 않냐. 저런 놈을 뭐하러 걷어줘 가지고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예. 네. 그래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허공제 입장에서는 난 배신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를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한 것뿐이다. 신고 정신을 발휘한 것 뿐이다. 이다. 개인적으로는 뭐 미자가 씨가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법을 어기는 걸 내가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82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업둥이가 업둥이를 업어왔군.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뭐야, 현영이? 아빠가 당겨져. 뭔 뜻이지? 업둥이가 업둥이를 업어왔군이라는 거. 182쪽에. 업둥이가 뭐예요? 업둥이는 남의 자식인데 자기가 뭐해? 업어 키운 자식. 즉 한마디로 뭐 입양한 거지. 고아지, 고아. 고아가 고아를 업어. 고아가 고아를 데려왔다.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버려져 있거나 우연히 없거나 한 기른 아이를 보고 업둥이라고 그러는데 업둥이가 업둥이를 업어왔건데 이 업둥이는 누구? 아빠. 아니, 장이 아빠. 장이, 이 뒤에 있는 업둥이는 장이. 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장이 아버지가 장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거야. 나단. 그런 그 뭐야 그 가문의 비밀이 마지막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밝혀지게 돼. 아니 뭐 어? 이따구로 흘러가. 장이는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 나중에 그 사연을 듣고 보니 장이 아버지 역시 자기를 거둬준 또 다른 고아였고 그렇게 와. 어깨를 이렇게 뭐야 키워줬군.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또 책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전기수. 서대감댁 마님이라고 나오거든. 서쪽에 있는 대감의 마님이니까 서라고 표현한 서대감댁 거야. 마님은 누구야? 그 서양인. 서양 신부. 당시 서양 신부가 있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서양 신부가 신분을 위장해야 됐어. 그래서 뭘로 마님 여자로 위장한 거야. 그래서 서대감댁 마님인데 왜 하필 서대감 김대감도 있고 이대감도 있는데 왜 하필 서대감댁이라고 불렀을까? 서양이요. 서쪽에서 왔으니까 서양 서. 사람이라서 서대감댁 마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꾼 아까 조금 아까 전기수라고 했는데 전기수가 뭐야? 이야기꾼. 이야기꾼. 자, 예전에는 전기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수가 거의 없어. 예림이 왜 이 당시에는 전기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수가 없을까? 글쎄, 왜요? 모르겠. 성현이 왜 옛날엔 전기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기수가 거의 없을까? 글쎄요. 대야. 예전에는 책을 살 돈이 많이 없어서 책을 못 사니까 전기수 같은 사람이 뭐 해줬는데 그래도 근데 요새는 글도 다 알고 책이 그렇게 예전같이 비싸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야기꾼인데 옛날에는 뭐 책을 살 돈도 없었고 책도 거의 없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가 뭐 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려주면 남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들어서 익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전기수 이야기꾼이 있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도 들어봤어? 변사라는 거 들어봤어? 변사? 변사요? 변사. 변사? 변사는 들어본 사 없어? 네. 이 변사라는 말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안 좋은 의미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은 재난으로 죽은 사람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변사가 있고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변사는 돈. 그 무성 영화 시절에 해설가를 보고 해설? 변사라고 해서 옛날 영화 처음에 영화는 말이 안 나왔어. 네. 그냥 그림만 사진만 그림만 나오는 거야. 그 정도는. 그러면 이 변사가 그 그림을 그 사진을 넘어가는 걸 보고서 본숭이와 재아의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재아가 먼저 본숭이에게 야 이 자식아 내가 좋아하는 현영이를 네가 놀리다니 이 나쁜 놈. 그러자 본숭이가 아니 현영이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데 너 죽으려 고개를 좋아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 흘러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변사 그런 직업을 우리가 변사라고 했었는데 이 변사라는 직업도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다 유성 영화니까. 지금은 다 유성 영화 그 영화 배우들이 바로 연기를 하잖아. 본순이가 재아 너 죽을래? 그랬더니 재아가 나 죽 먹을래?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그냥 바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변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자, 이 책에 나오는 그 누구야? 장이의 직업이 뭐야? 그
필사장. 필사자. 필사장이. 근데 이거를 대기는 필사쟁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하는데 필사장인데 필사장이가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글을 베끼는 책을 책을 한 권 한 권 베끼는 사람. 그대로 요즘도 필사한다. 그럼 그대로 옮겨 쓰는 사람. 자, 왜 필사장이가 있었을까? 성현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인쇄술이 뭐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 때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 직지심체 요절을 뭐 발행했을 만큼 인쇄술이 뭐 가장 앞섰다 하지만 그 인쇄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인쇄가 이렇게 대중화, 보급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필사장이들이 책을 한 권 한 권 뭐 해야 돼? 베껴야 돼. 예쁘다. 필사장이 같은 경우는 한 권 한 권 베끼다 보니까 그 속도가 아주 뭐해? 느려요. 느려 터져. 느리겠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느리겠지. 그래서 이런 필사장이를 뭐해서 낮춰서 쟁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이라는 말이 붙을 때가 있고 우리말에 쟁이라는 말이 붙을 때가 대장장. 있습니다. 대장 장이야. 장이. 왜? 갓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이서 장이는 기술 실력이 뛰어난 사람. 쉽게 말하면 장인을 우리가 무슨 장인. 장이라고 불러. 반면 쟁이는 개구쟁이, 갓쟁이. 욕심쟁이, 깍쟁이. 그래서 원래 이건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뭐 성격을 일컫는 점쟁이. 성격을 이렇게 점쟁이. 근데 이제 이 쟁이라는 말이 붙으면 근데 또 하나는 약간 비하, 네. 낮춰서 얘기하는. 그래서 필사장이를 낮춰서 얘기하면 필사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달라. 양복장이하고 양복쟁이는 달라.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 양복을 만드는 사람. 양복쟁이는 양복을 입는 사람?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말. 양복쟁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참고로 함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니? 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15쪽에 책 115쪽에 선생님은 이 말이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115쪽에 있는 이 말이. 뭔데요? 네가 감당할 수 제가 없도. 자, 읽어봐. 네? 읽어보라고. 늘 감당할 수 없거든 도움을 청하란 얘기다.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도움을 청하란 얘기다. 예림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자신이 혼자 할 수 없으면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나? 자, 근데 이게 좀 달라. 첫 번째는 무조건 처음부터 도와주세요. 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 뭐 해봐라고 해보지도 않고 몰라요, 나 못해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뭐 수학 문제 자 이거 풀어보자 했더니 저 몰라요, 쌤이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무조건 처음부터 도와주세요는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또 반대로 절대 뭐 하지 말고 도움 받지 말고 스스로. 절대 도움 받지 말고 해결도 아니야. 스스로 뭐 하라는 거야? 해결하라는 아니. 사람도 있어. 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처음에 해보고 도와달라는 거? 결국은 보고 안 되면 사람은 도와달라. 일단 일단 해보고 시도를 안 해보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정 안 안 되면 도와달라. 그때 가서 뭐 해라? 도움을 도움을 청하라. 꼭 청해라. 자, 선생님이 왜 하필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성현이 왜 쌤이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을까? 응? 성현아 왜 그런 것 같아? 현영아 왜 그런 것 같아? 양계방의 아들을 건드렸는데 그걸 이제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지. 근데 왜 그 얘기를 현영이 너한테 쌤이 꼭 해주고 싶다는 얘기할까? 이 얘기를 왜? 곰승이. 약간 수학 문제도 음. 다 시도를 해보고 음. 해야 자기의 생각이 늘어나는 거지. 음. 맨날 도움만 받다가 살면 자기의 머리는 똑똑해지지 않고 음. 그 도움을 주는 사람만 음. 똑똑해지거나 약간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예림이. 혼자서 다 혼자 계속 하려고 그러면 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음. 앞으로 갈 길을 더 헤쳐나갈 수 없어서 음. 도움을 청하라고 음. 얘기하는 거. 자,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다라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이 살면서 도움을 청할 누군가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어디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정말 막막한 거야. 또 여러분이 내가 정 안 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여겨지면 그러면 최소한 마음이 편해. 그리고 이 일을 그냥 해서 뭐 안 되면 도움 청하지 뭐. 되면 좋고. 이런 부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든든한 버팀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누군가가 늘 여러분 곁에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되는 어떤 그런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자기 선에서 감당하려고 애쓰는 자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자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또 그 도움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92쪽에 보면 당시 책값이 얼마였대? 집값은 얼마고 책값은 얼마였대? 집값은 20냥. 집값은 20냥이야. 20냐. 20냥. 그런데 이 책 보면 책값이 얼마 나오냐면 한 냥으로 나와. 한 냥? 그러면 자, 책값이 한 냥, 집값 20냥.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어때? 책하고 집값에 대해서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점에서 어떻게 차이나? 계산 한번 해봐. 아니 거의 20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0배는 넘게 차이 나지 않나요? 그렇지. 2000배 그 정도 옛날에는 차이 나지 않나요? 책이 20배 차이가 나. 20분의 근데 집이 오늘날은 책값이 보통 비싸봤자 한 2만 원, 2, 3만 원 해. 2만 원, 3만 원 해. 근데 집값은 한 5억에서 10억. 어디 기준으로 하면 다르지만 여러분이 사는 집을 서울 기준으로 서울의 강남 기준으로 20억을 해. 20억. 서울은 15. 야, 그러면 2만 원에 20억이면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2억, 20억 해서 10, 100, 1000, 만, 10만 배. 10만 배가 차이 나. 20배. 20, 그러면 10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지. 책값이 엄청 싸졌거나 아니면 집값이 엄청 뭐 했거나 비싸졌거나. 비쌌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그런 집값이 뭐 자, 뭐 집값이 비싸죠. 집값이 비싸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걸 보면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작은 집을 사. 87쪽. 홍교리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던 때와 내가 커서 살 세상은 다를 게다. 이 말의 뜻은 홍교리가 한 말인데 장이에게 이 말의 뜻은 뭘까? 내 아버지가 살던 때와 내가 커서 살 세상은 다를 게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가 살던 때는 누구의 아버지? 장이 아버지야. 근데 장이가 커서 세상을 살 세상은 다를 거다라는 것들은 바로 내 아버지가 살던 때는 아까 선생님 말했던 조선시대 유교 질서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던 그런 시대가 이제 신분제가 없어진다? 자기가 커서 가면 세상은 다를 거다 하면 세상이 변해서 그래서 평등사회나 신분제가 없는 어떤 그런 사회로 바뀔 거다라는 어떤 그러한 예측 이런 것들이 이 책에는 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78쪽. 78쪽. 서유당. 애장가라고 하기도 하고 애서가라고도 하고 애장가라고도 하는 독서가였던 홍교리의 책을 대하는 자세가 나오거든. 그 부분에 대한 홍교리의 책에 대한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문장을 찾아서 좀 읽어주죠. 누가. 책은 읽는 재미도 좋지만 모아두고 아껴두는 재미도 그만이다. 재미있다 유익하다 주변에서 권해주는 책을 한 권, 두 권 사 모아서 서가에 꽂아 놓으면 지나칠 때마다 그 책들이 안부라도 건네는 양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지. 그처럼 해서 책을 좋아했던 그런 홍교리였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예림이는 책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의 마음, 책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쓰는 것들도 좋은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하고 2주간 휴가여서 수업 없다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접속했는데 선생님이 없다는 등 이러지 마시고 2주 쉬고 우리가 다시 보는 날은 8월 14일입니다. 광복절 하루 전. 그 다음에 책은 세상을 아프게 세상을 하는 아프게 말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 바꿔요라는 책을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왕.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라고 하고 토토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요 책 갖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숙제가 있습니다. 휴가 중에 숙제. 근데 저희 저번에도 숙제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 방송안에서 그거 안 했는데. 그래. 그거 안 했구나. 휴가 중 숙제 저도 1번. 방학 동안 코로나 안 걸리고 앤드 무더위 잘 피하게. 피해 다니. 오케이. 자, 숙제 오케이.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안돼. 선생님, 그리워. 하면 편지 쓰기? 한 방울 흘리기. 지금은 하면 나오겠네요. 예림이 숙제 할 수 있겠어? 너무 슬퍼요. 선생님 그리하면 눈물 한 방 흘리기인데 이선배 쌤이라고 안 했다. 알겠니? 선생님 네. 생각하면서 눈물 한 방 흘리기 이게 숙제니까 여러분들 8월 14일 날 다시 8월이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없고 선생님 2방울 흘려도 돼요? 아니야 한 방울만 흘려. 네. 잘 지내시고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